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목포 신안 통합 문제는 과거부터 지역 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요.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다시 표류하고를 반복하는 상황에서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또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초당대학교 경영학과 김판진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목포 신안 통합 문제가 다시 조금씩 논의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 심포지엄 등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다루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을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예, 지난 27일이었죠. 영호남 학술 심포지엄이 개최가 됐는데요. 주제는 지역 간 행정통합이었습니다. 영남 쪽에서는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변정현 교수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셨고요. 우리 목포권에서는 부족하지만 제가 목포권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주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영남 쪽 그러니까 그 대구 경북 관련해서 통합과 관련해서 주제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오래전부터 대구 경북 통합과 관련해서는 논의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네. 본격적으로 이제 통합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된 것은 2020년도부터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현재 대구와 경북의 통합은 굉장히 답보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제 공개석상에서는 대구시장님이나 경상북도 지사님께서 원론적으로 통합 시도 간 통합을 찬성하는데 이제 강론적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두 분이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정체적인 이해관계겠죠. 통합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다. 그래서 지금 대구 경북 통합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지금 더디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들었을 때 저도 조금 웃음이 나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 상황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조금 안타까운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우리 목포권 통합과 관련해서 소위 무한반도 통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1994년부터 2012년까지 모두 6차례 시도가 됐었는데요. 모두 다 무산 실패가 됐었습니다. 주제 발표를 한 저뿐만 아니라 당시 그 심포지엄에 나왔던 토론자분들 또 플로어에 방청석에 앉아 계신 분들도 이번 토론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정말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그 비판과 대안을 제시했다라고 평을 하더라고요. 저도 주제 발표를 하고 또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마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진지하고 정말 현실적인 그런 통합에 관련해서 진지한 얘기가 나누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무한반도 통합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최소한 20에서 30회 정도 토론회라든지 세미나 그리고 언론, 방송 등에 나와서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이번 심포지엄에서만큼은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좀 제가 얘기를 했던 기억은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좀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하듯이 좀 이번에 심포지엄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한 발 앞서는 그런 행사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포권 통합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주제 발표를 하기 전에 이제 영남권의 이제 그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나눴는데요. 사실 이 무한반도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먼저 전국의 지자체 가운데서 가장 먼저 돼야 될 그러한 지역인데 전국에 300여 군데 이상의 지자체가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우리는 통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남권에서 오신 분들 다 아시더라고요. 어떻게 가장 먼저 통합이 돼야 될
이 무한반도 목포권의 통합이 왜 안 되고 있는지, 왜 6번 모두 실패를 했는지 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야지 이제 자기들도 이제 대구 경북 통합과 관련해서 이제 참고 자료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무한반도 목포권 통합과 관련해서 실패의 원인 가장 첫 번째를 꼽자면 이 부분은 뭐 제 생각도 마찬가지지만 언론이라든지 또 시민사회단체 또 통합에 관심이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을 했다. 그러니까 행정통합을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려다 보니까 정치가 행정보다 앞서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좀 좋지 않은 그러한 성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런 그 지적을 가장 먼저 합니다. 두 번째는 통합 과정에서의 어떤 접근론적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행정통합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행정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러한 접근론 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사실은 전라남도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통합을 찬성한 목포 시민들이라든지 또 무안 군민들, 신안 군민들 중에서 통합이 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지역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통합에 찬성한다는 그런 비율이 가장 높게 나왔거든요. 사실 네. 우리 이 목포권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이제 무한반도가 통합이 되면 경제적으로 분명히 지금보다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그런 이유 때문에 찬성을 했는데 오히려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접근론적 방법은 행정 쪽에 포커스가 맞췄었다. 그래서 통합이 되면 그 행정이 이제 다운사이징 되니까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고 또한 어떤 행정의 효율성에 대해서 강조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또 심포지엄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없는 거고요. 방송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많은 분들, 주제 발표를 했던 저뿐만 아니라 토론자분들, 이구동성으로 이제 심포지엄이 끝나고 난 그 많은 분들의 얘기가 이번에 참 그 토론의 심포지엄이 의미 있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좋은 얘기들을 정말 정치권에서 잘 좀 이렇게 좀 듣고 나서 또 우리 신안군 주민들이나 또 무안군 주민들이 이와 같은 내용들을 잘 좀 듣고 나서 좀 좋은 판단을 했으면 한다라는 그러한 그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최근 심포지엄에서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내용들을 좀 많이 다룬 것으로 그렇습니다.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어디까지 온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어떤 점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까? 통합과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해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만은 경제통합과 행정통합에 관련해서 약간 그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좀 혼동하는 것 같습니다. 행정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 바로 행정통합인데요. 행정통합은 양 지자체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통합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합해진다는 거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완전 통합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경제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양 지자체가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그 힘을 합친다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목포 대양산단의 김 공장을
신안군과 목포시가 공동으로 설립을 하게 된다면 신안군의 어민들도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또 목포시에 있는 시민들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서로 윈윈할 수밖에 없겠죠. 바로 여기 경제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양 지자체 간의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서로 힘을 합친 이것이 경제통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지역에 이제 주요한 그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무안을 제외한 목포 신안 통합입니다. 시민사회단체나 언론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고 또 최근 들어서는 이제 각종 세미나라든지 또 토론회가 활발하게 좀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처음엔 굉장히 적극적이었었는데요. 이제 신안군에서 좀 한 발 물러서 있는 그런 좀 상황 같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통합에 대한 논의가 물 건너갔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포시 같은 경우는 통합추진위원회가 그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고요. 또 신안군에서도 민간 차원에서 통합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나름대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목포 신안 통합이 조금 어렵다 이렇게 단정 진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일 수가 있고요. 그래도 신안 목포의 통합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라는 희망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그런데 방금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신안 측에서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이제 목포 신안 통합 문제를 두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장이 나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측의 입장은 현재 어떻습니까? 예, 지금 목포와 신안의 통합 논의가 처음보다는 약간 소극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신안군의 입장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입장이 있을 건데요. 지금 상황에서 양측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주장의 내용을 다룬다라고 하는 것은 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목포 신안 통합 과정에서의 또 어려운 점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타파해 나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요. 특히 전문가들이 행정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행정통합이 되면 주민들의 어떤 생존권이라든지 그리고 또 지역의 경제 또 문화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정확하게 이제 무안군에서 1969년 신안군이 분리가 됐습니다. 그 몇 년 됐나요? 한 52년 정도 됐죠. 52년 동안 물론 정서적으로나 어떤 위치적으로 굉장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어떤 그런 다른 상황에서 다른 어떤 제도에서 생활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어떤 정치적인 그런 부분 또 사회, 문화, 복지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약간의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생활을 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거의 반세기 동안 그런 상황으로 생활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합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으로서는 신안군민들, 목포 시민들 같은 경우는 70% 80%가 통합에 찬성을 하니까 목포 시민들에 대한 정서적인 그런 공감대 이 부분은 좀 제외하더라도요.
신안 군민들의 어떤 정서적인 공감대 형성이 우선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도 제가 잠깐 뭐 정치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포기라고 그러면 조금 좀 강제성이 있는 것 같고요. 좀 양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인 기득권, 경제적인 기득권을 양보하면서 내려놓게 되면 신안 목포의 통합은 한 발 앞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 목포는 국회의원 선거구가 하나입니다. 그런데 신안 같은 경우는 영암군과 보안군과 신안군이 세 개 군이 합해서 하나의 선거구를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신안 목포가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또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될 것이 선거구 조정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어떤 의견,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외에도 어떤 많은 어떤 어려움, 또 우리가 헤쳐나갈 사항들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고 이제 최선의 방안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끝으로 목포 신안의 통합 전망 그리고 예. 남은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목포권 통합과 관련해서 목포, 신안, 무안이 통합되든지 아니면 목포와 신안이 통합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무안반도 목포 신안이 뭐 정서적으로 또 한 뿌리였다. 그래서 통합의 어떤 당위성, 뭐 필요성보다는 통합을 생존권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생존적인 문제에서 접근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다른 어떤 상황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은 필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 전라남도는 22개 시군 지자체 가운데서요. 목포시와 광양시 그리고 순천시, 여수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인구 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20년, 30년 후면 자연적으로 그 인구가 소멸이 돼서 그 지자체가 없어지는, 사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발생이 되거든요. 그 인근의 무안군 같은 경우도요, 뭐 시승기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무안군이 시로 승격이 되면 서로 윈윈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안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남학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인구가 증가되고 있거든요. 네. 바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목포를 비롯한 인근 지역 주민들이 이제 이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무안 남학 신도시의 아파트가 건설이 이제 멈춰지게 되면 더 이상의 어떤 인구 증가는 자연적으로 발생될 수 없거든요. 만약에 신생아 출생률이 높아가지고 인구가 증가한다고 하면 무안군 같은 경우도 굉장히 희망적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남학 신도시를 제외한 무안의 대부분의 읍은 다 농촌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무안군 같은 경우도 인근 소멸 상당히 위기 지역 최상위에 속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목포권이 살기 위해서는 서로 힘을 합쳐야 됩니다. 즉 통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우리 이 지역의 경제가 발전하고 또 우리의 미래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통합과 관련해서 반대 측의 목소리에 우리는 분명히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찬성 측의 입장에서는 반대 측의 사람들의 생각이 자신들과 다르다고 그래서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고 비난만 하게 되면 아마 우리 목포권의 통합은 요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조금씩 양보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면 분명히 우리가 기대하고 희망하는 목포권의 통합은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김판진 교수님과 함께 목포 신안 통합 현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끝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논의되어 오던 목포 신안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지역 발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칩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